여러분, 한 발만 물러서서 오늘의 정치판을 바라보면 금세 재미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5년 6월 대선을 향해 달려가는 후보들이 너도 나도 내세우는 간판 공약들 전부 어디서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월 2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 외칩니다. 한동훈 후보는 전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겠다 주장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다양한 부처를 통폐합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주장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후보들이 주장하는 슬로건들의 뿌리는 이미 몇십 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단 한 사람, 바로 허경영 대표에게서 쏟아났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지금껏 허경영의 말을 믿지 못하고 조롱해 왔습니다. 정치판을 희화화시킨다며 비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성 정치인들의 손에 들린 무기 전부가 허경영의 삼삼정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참 재밌고도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고 우스운 건 그들은 서로의 공약을 향해 비현실적이라며 비판, 비난의 화살을 날린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폐지는 재벌 친화적이라며 비판하고 또 다른 곳에선 기본소득 25만 원 지급 정책이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비판은 결국 스스로들을 향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파편 정책들의 근원지가 결국 허경영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경영 대표님의 삼상 정책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완성형 설계도입니다. 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이 단순 지원금이 아닌 이유는 동시에 추진되는 부채 탕감, 상속세 폐지, 주 4일제, 교육개혁, 통일비용 절감 등의 패키지와 함께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숨을 쉬려면 통화 공급이 일단 과감히 시행되어야 하고 이 과감한 정책과 동시에 통화 가치를 지켜내려면 국민과 외국인들이 신뢰할 만한 허경영 정부식 미래 구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배당금 지급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채가 줄어든 가계는 소비 여력을 회복하며 상속세 폐지는 가족과 기업 자산이 돌고 도는 속도를 높여서 성장의 토대를 다집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톱니가 헛돌게 됩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부분적 카피 정책 주장은 결국 현실성 없는 수학 게임에 머물고 맙니다. 허경영 대표님은 한국은행의 통화 주권을 적극 활용하면서 동시에 방만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고 정치 특권을 없애겠다고 선언합니다. 국회의원 100명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방선거 간소화, 세금 낭비로 사라지는 예산 재배치까지 말만 들어도 아주 속 시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대선 후보들은 숫자나 정책만 흉내내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기생해온 정치 특권 구조를 내려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구상을 완성할 사람은 카리스마와 자비를 동시에 갖춘 지도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경영 대표는 강연에서 거침없이 웃기고 울리고 호통치고 동시에 사람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경천 애인 공존 공영의 정신을 반복해 왔습니다. 강력한 통화 정책과 복지 정책을 한 손에 쥐고 밀어붙일 배짱, 그러면서도 국민 한 명 한 명의 삶을 측은히 바라보는 자비심, 이 두 가지를 함께 품은 인물은 전 세계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현 시대 모방의 정치인들은 카리스마는커녕 서로를 흉보느라 바쁩니다. 그들의 자비심은 카메라 앞에 서거나 국민들과 포토타임을 찍는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그들이 삼삼정책의 진가를 제대로 이해할 리는 만무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떤 후보는 기본소득만 주장하고 어떤 후보는 상속세 폐지만, 누구는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 등 부서 통폐합만 외치며 이게 한국 경제를 살릴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 바퀴, 연료 탱크를 따로따로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허경영 대표는 33가지 부품을 한데 넣어서 시동을 걸 준비를 마쳤습니다. 엔진이 돌면 바퀴가 구르고 바퀴가 굴러야 연료가 타고 탱크에 든 연료가 압축되면 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석에는 도로와 목적지를 함께 꿰뚫어 보는 허경영이라는 운전자가 앉아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상일수록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는지, 누가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용기와 카리스마를 갖췄는지 국민들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허경영 대표의 선관적 정책들을 재조명하는 글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급변화는 항상 허경영 대표 같은 철인, 초인 같은 국수수의 몇 사람이 주도를 해왔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현 대한민국은 가속에 가속을 더하며 바다 깊숙이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 수박 겉핥기식의 모방 정책들로는 이러한 가라앉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다시 띄울 수가 없습니다. 허경영 대표는 이미 몇십 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해왔고 그 말들은 지금 정치권 곳곳에서 은근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허경영 대표는 삼삼정책과 중산주의 사상을 설계하고 그 정신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실천적 삶까지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초인, 철인과 같으신 분이어야만이 이 가라앉는 대한민국이라는 배, 그것도 가속을 더해서 가라앉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예전처럼 다시 띄우고 운행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 상속세 폐지, 중산주의, 통일부 여가부 폐지, 각 기성정치인들이 파편적으로 주장하는 이러한 언뜻 불가능해 보이는 정책들은 모두 하나로 결합될 때, 그리고 허경영이란 초인이 지도자로 나타나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